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던 중국이 최근에는 남태평양 섬나라들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 사모아, 피지, 통가 등을 잇따라 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솔로몬 제도와는 중국 함정 파견이 가능한 안보협정까지 체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물가 현상은 뉴질랜드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현지 통신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쪽 나라 뉴질랜드로 가겠습니다. 한인신문 코리아포스트 기자인 김수동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점점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면서 그 선풍기, 에어컨 같은 냉방기 챙기는 집들이 많은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현재 날씨는 어떤가요? 네. 한국은 지금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지만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과는 정반대의 계절입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겨울이 시작인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는 하루 평균 8도에서 15도 정도의 기온입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쌀쌀한 겨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남섬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의 모습입니다. 6월 말이면 스키장들이 개장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스키어들은 벌써부터 들떠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몇 년간 힘들었던 스키장들 역시 이번 겨울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코비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코비드 현재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확진자와 1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뉴질랜드도 물가 오름세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금리도 잇따라 많이 인상했다면서요? 네.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으로 물류와 원자재 값까지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난 25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종전 1.5%에서 2%로 0.5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는 22년 만에 최대의 폭입니다. 뉴질랜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두 번의 빅스텝을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은 6% 수준으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정책 목표 범위의 2배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뉴질랜드 경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인플레이션이 소비 의욕을 꺾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0.2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0.2%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월 1%까지 올랐다가 두 번의 빅스텝으로 2%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배가 넘는 15배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그 가게 살림 꾸리느라고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아던 총리가 지난 31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최근 태평양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팽창 움직임과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아던 총리의 미국 방문은 마침 중국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와 피지 등 태평양 8개 도서국 순방에 나선 것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인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안보 협정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솔로몬 제도가 호주, 뉴질랜드와 안보 협정
보존 등을 주제로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두 정상은 성명에서 특히 우리의 가치와 안보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상시 주둔시키는 시설을 갖는 것은 두 나라 안보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군사적 진출 의도를 경계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갈등 정도가 좀 높아지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클랜드 한인사회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기념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뉴질랜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창단식이 지난 5월 14일 오클랜드 한인무관에서 뉴질랜드 참전용사들과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뉴질랜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재단은 앞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4,800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와 기념관을 건립하고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함께 참전용사 가족을 후원하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인과 생존자들이 유품이나 사진 등을 수집해 전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관 부지에 건립된 기념비는 높이 2.7m, 너비 3.5m, 무게 18톤의 형태로 오는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여섭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총 4,700명의 군인을 파병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재단을 이제야 설립하는 것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며 이제라도 힘차게 시작한다며 많은 응원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인데요. 오는 7월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한인 기타 동호회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코비드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단원들은 하나의 소리를 위해 모두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기타와 함께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은 현재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교민들 자녀로 지난 2005년에 창단되었습니다. 한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단원들은 마스크에 의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진 상황을 연습으로 이겨내며 제17회 정기 공연을 위해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번 공연 전반부에서는 지선상의 아려와 비발디 사계 등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클래식 기타 음악을 기타 합주로 선보이고 후반에는 한국 가요와 민요 그리고 흥미로운 기타 합주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일 골든벨 뉴질랜드 대회가 열렸네요. 네, 한인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민주평화 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주최로 통일 골든벨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 오클랜드 학교 강당에서 지난 5월 14일 예선을 통과한 32명의 한인 학생들이 본선 대회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퀴즈를 외워서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가고 배워가며 한글 실력 또한 향상되면서 청소년들이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골든벨을 울린 뉴질랜드 우승자는 랑키토토 칼리지에 재학 중인 허정원 학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